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오래된 제도 하나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바로 결혼이죠. 2024년 기준 한국의 1인 가구는 804만 명, 전체 가구의 36%를 넘어섰어요. 이건 젊은 20, 30대층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40대, 50대 등 모든 연령대에서 혼자 사는 게 이제 표준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미국, 일본, 유럽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결혼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사회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겁니다. 한국만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25세에서 29세 미혼율이 87%를 넘어섰는데 사실 우린 후발주자예요. 미국을 보면 25세에서 34세, 남성의 절반, 여성의 41%가 미혼입니다. 50년 전과 비교하면 2배나 늘어난 수치죠. 일본은 더 심각해요. 남성 평생 미혼율이 30%, 여성은 20%를 찍었거든요. 앞으로 일본 남자 3명 중 1명은 평생 결혼 안 할 거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은 어떨까요? 스웨덴은 이미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1인 가구예요. 대만, 중국도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지난 10년간 전 세계 싱글 인구가 최소 1억 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정치 체제도 다른 나라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건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진행 중이라는 얘기거든요. 결혼이라는 선택지가 예전만큼 매력적이지 않아진 겁니다. 스웨덴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거기는 이미 1인 가구가 대세를 넘어 표준이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사회 진입이 늦어지거나 이혼이 늘어난 영향도 있죠. 하지만 핵심은 사람들이 혼자 사는 걸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30대 중반 회사원 최 씨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 사람은 연봉도 괜찮고 외모도 평균 이상인데 결혼 생각이 없어요. 굳이 왜? 라는 반응이죠. 부모님 세대는 이해를 못 하시지만 최 씨에게 결혼은 선택지 중 하나일 뿐 필수가 아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혼주의자가 되어서가 아니라 결혼이라는 제도가 과거만큼 메리트가 없어진 거예요. 나라마다 문화는 다르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결혼 제도의 효용성이 떨어지면서 자발적으로 싱글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1인 가구와 미혼 비율이 늘어나는 게 단순히 숫자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예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우리 살 삶의 형태가 완전히 재정의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20대, 30대를 우리는 싱글 세대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그냥 별명이 아니에요. 삶의 방식 자체가 바뀌었다는 뜻이거든요. 알게 모르게 이미 우리 사회의 새로운 표준이 된 거죠. 생각해보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제도가 결혼입니다. 수천 년 동안 유지되어 온 시스템이 지금 이 순간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어요.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분석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결혼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마지막 세대일 수 있다고요? 과장이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는 변화의 속도와 규모를 보면 10년 뒤 가족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를 수 있거든요. 결혼제도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은 원래 어떤 의미였을까요? 막스 베버는 결혼을 고도의 사회학적 행위라고 정의했어요. 사랑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사실 낭만적인 사랑으로 결혼한다는 개념 자체가 인류 역사에서는 엄청 최근에 나타난 발명품입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수천 년 동안 결혼은 철저하게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결합이었거든요. 유럽 귀족들 생각해보세요. 결혼은 영토를 확장하고 정치적 동맹을 맺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프랑스 왕가와 스페인 왕가가 결혼으로 연결되는 시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시대만 해도 신랑 신부가 서로 얼굴도 모른 채 결혼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가문의 결정에 따라 혼인이 이루어졌고 당사자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네 마음이 어떤데? 라는 질문 자체가 없었던 시대였죠.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집안의 전략이었습니다. 농경사회로 가보죠. 그때 결혼의 목적은 명확했어요. 노동력 확보와 재산 상속입니다. 아이들은 곧 일손이었거든요. 논밭을 갈고 추수하려면 사람이 많아야 했어요. 결혼은 두 집안의 자원을 합쳐서 생산성을 높이는 행위였습니다. 농사짓고 살림 꾸리는데 사람 수가 곧 경쟁력이었죠. 그러니까 결혼 못하거나 아이 못 낳으면 1인분을 못하는 거예요. 마을에서도 이상하게 봤습니다. 남아 선호 사상도 여기서 나왔어요. 지금은 차별이지만 농경사회에서는 힘센 남자아이가 더 많은 노동력을 제공했으니까요. 나름 합리적인 생존 전략이었던 겁니다. 50대 농부 박 씨를 떠올려보세요. 이 사람에게 결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어요. 혼자서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늙어서 돌봐줄 사람도 없었거든요. 혼자 산다는 건 노동력 상실과 직결됐고 그건 곧 빈곤으로 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결혼은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였던 거죠. 그럼 언제부터 결혼의 의미가 바뀌기 시작했을까요? 결정적 계기는 산업화와 도시화였습니다. 생계수단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짓던 농업에서 개인이 임금을 받는 노동으로 전환됐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젊은 사람들이 부모의 농토와 재산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경제적으로 자립이 가능해지니까 성인이 된 자녀들은 부모 통제에서 벗어났어요. 시골 떠나서 도시로 가면 됐거든요. 거기서 온전한 개인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누구 아들, 누구 딸이 아니라 그냥 나 자신으로요. 물론 부작용도 있었죠. 고독, 단절 같은 문제들이 생겼어요. 하지만 개인화의 흐름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20세기 초반만 해도 1인 가구 비율이 10%도 안 됐어요. 대부분 대가족 형태로 살았죠. 그런데 산업화 이후 이 수치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맛봤고 다시 돌아갈 수 없었던 겁니다. 산업화가 가져온 또 다른 변화가 있어요. 바로 여성의 노동 가치 상승입니다. 농경 사회에서는 육체적 힘이 중요했잖아요. 그러니 남성의 노동력이 더 가치 있었죠. 하지만 산업화된 사회에서는 공장에서 일하든 사무실에서 일하든 여성도 충분한 가치를 인정받게 됐어요. 결정적 전환점은 제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남자들이 전쟁터로 떠나면서 생긴 노동 공백을 누가 채웠을까요? 여성들이었어요. 공장 돌리고 군수품 만들고 경제 유지한 게 다 여성 노동력이었습니다. 전쟁 끝나고 나서도 국가들은 깨달았죠. 여성도 일할 수 있게 해야 국가 경쟁력이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여성의 노동을 적극 장려했어요. 40대 직장인 여자 부장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연봉 7천만 원 받으면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굳이 누군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할 필요가 없어요.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되면서 생존을 위해 결혼을 선택해야 할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결혼이 필수에서 선택으로 바뀐 거죠. 1960년대에 또 하나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바로 피임약의 보급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성관계와 임신을 분리시켰거든요. 출산의 선택권이 완전히 개인에게 넘어온 겁니다. 과거에는 성관계를 하면 임신이 따라왔고 그래서 결혼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피임약이 나오면서 아이를 언제 몇 명 낳을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됐죠. 이건 단순한 의학 기술의 발전이 아니었어요. 가치관의 대전환이었습니다. 개인의 자아실현과 자유가 전통적인 가족의 의무보다 중요해진 거예요. 사회학에서는 이걸 제2차 인구 통계학적 이행, 줄여서 SDT라고 부릅니다. 선진 산업 사회에서 나타나는 인구학적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이죠. SDT가 뭘 예측하는지 아세요? 출산율 감소, 초혼 연령 상승, 혼인율 감소, 동거와 이혼 증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현상들입니다. 서구에서는 1960년대부터 이런 징후가 뚜렷해졌어요. 그때부터 1인 가구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개인이 자립할 수 있는 사회가 되면서 뭐가 가장 중요해졌을까요? 바로 나의 만족과 행복입니다. 과거에는 집안을 위해, 가문을 위해 살았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예요. 그러니까 결혼도 바뀔 수밖에 없었죠. 예전에는 경제적 이유가 주된 결혼 동기였는데 이제는 사랑과 썸 타는 게 메인이 됐습니다. 사랑하니까 결혼한다는 념이 표준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과거에는 둘이 합치면 비용도 줄고 자산도 불릴 수 있었어요. 경제적 시너지가 확실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결혼하려면 집부터 마련해야 하고 결혼식 비용도 수천만 원 들어가요. 경제적으로 메리트가 없어진 겁니다. 오히려 부담만 커졌죠. 게다가 사랑은 결혼 안 해도 할 수 있잖아요. 연애는 자유롭게 하면서 굳이 제도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냐는 거죠. 결혼의 전통적 기능들, 경제적 안정, 노동력 확보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제도를 유지할 유인이 약해진 겁니다. 현재 사회를 보면 개인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삶의 단계별 진입 장벽이 높아졌어요. 흔히 말하는 사다리가 사라졌다는 거죠. 취업도 어렵고 집 마련은 더 어렵고 그 와중에 결혼까지 하라고요? 실제로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한다는 말이 농담이 아닙니다. 결혼 비용 자체가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20대 후반 회사원 김 씨를 봐요. 이 사람은 월급의 절반을 월세로 내고 있어요. 저축? 거의 못해요. 이런 상황에서 결혼 자금 모으는 게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게다가 요즘은 혼자 사는 게 사회적 흠이 아니에요. 오히려 같이 사는 게 감정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더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프라이버시 침해당하고 의견 조율하고 서로 맞춰가는 게 피곤하다는 거예요. 결혼과 가족의 개념이 제정이 되지 않는 이상 현재의 결혼 제도는 유지되기 어려운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10년 뒤 가족 형태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결혼 제도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지로 결혼의 메리트를 높여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불필요합니다. 애초에 이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공동체 중심에서 개인 단위의 삶으로 변화한 건 시대적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변하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분석하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엄청난 대변혁의 시기를 살고 있어요. 기술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요. 그러니까 변화된 삶의 양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미래의 가족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지, 결혼 제도가 어떤 형태로 남을지, 아니면 완전히 사라질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확실한 건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각자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찾아가면 됩니다. 결혼은 선택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